오늘 내용은 좀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면은 주변에 꽤 많거든요. 알코올 중독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알코올 중독은 물질 관련 및 중독 장애에 해당이 됩니다. 물질 관련 및 중독 장애라는 것은 술이나 담배, 마약 등 중독성 물질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이런 중독성 행위에 몰두함으로써 생겨나는 다양한 부적응적인 증상들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주로 중독을 일으키는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좀 많은 해를 끼치는 거, 그리고 담배가 1순위고요. 그 다음에 2순위가 오늘 얘기해드릴 이제 알코올이죠. 그 외에도 뭐 신경과 계통의 약물들도 있고요. 독성이 가장 강하면서 의존도가 가장 높은 게 이제 뭐 헤로인이나 코카인 같은 마약류들이죠. 그 외에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어떤 그런 약물 중에서도 의존도가 좀 높은 약물들이 있고요. 가만히 보면 대마초가 오히려 술보다 독성도 낮고 의존도도 더 낮게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일단은 물질 중독에 대한 어떤 그런 진단 기준은 한 11가지 정도 항목들이 있는데요. 뭐 자세하게 읽어드리기보다 나중에 제가 글로 편집을 해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블로그에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 2-3개 정도에 해당되면 경증이라고 하고 6개가 이상 넘어가면은 상당한 중증으로 우리가 이렇게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질 중독이 생기는 주요한 원인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는 사회문화적인 요인들이 많아요. 사회적으로 혹은 친구들이 자기가 속해 있는 어떤 집단에서 뭔가 이렇게 통과 의례처럼 뭐 이렇게 거쳐가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술 같은 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되게 많이 권하죠. 그리고 어떤 사회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도 뭐 잘해야 된다는 그런 문화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들을 좀 많이 받게 되고요. 일단은 술을 마시게 되면은 머리에서 이런 아편 계통의 어떤 그런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가 되어 상당한 쾌감을 줍니다. 근데 이게 그 다음에 또 그 정도의 자극을 받으려면 예전에 먹던 같은 양 가지고는 안 돼요. 조금 더 많이 마셔야지 예전만큼의 그런 쾌감이 느껴지고 점점 내생이 생겨서 점점 더 예전보다는 많이 마셔야지만 그런 느낌들을 다시 받게 되는 그런 이제 학습적인 효과도 있고요. 가족력들도 있어요. 일단 내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그렇게 술을 자주 마시는 거를 보고 자라면은 그 자녀들이 한 50% 이상은 똑같이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성격적인 특징들도 있어요. 이런 물질 남용에 빠지기 쉬운 성격들이 대체적으로 약간 충동적인 경향을 갖고 있거나 호기심이 많거나 아니면 조금 내성적이면서도 공격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경우들이 물질 의존도에 조금 더 높게 나타나게 되고요. 신경 유전적인 경우들도 있어요. 특히나 여러 가지 물질들 중에서 알코올에 대해서는 좀 유전성이 있다고 평가를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어떤 종류의 사람들은 그런 걸 통해서 마음의 안정이 다른 걸 통해서 이제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의존도에 빠지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가장 그 중에서 이제 흔한 거는 알코올 중독이죠. 아침이 되면 후회하고 괜히 마셨어. 왜 또 마셨을까? 그리고 저녁 되면은 또 에휴 몰라. 일단 마시고 보자 하고 또 아침 되면 또 후회하고 이런 게 이제 반복되는 그런 분들이 있을 거고요. 혹은 주변에 자꾸 안 마실 거야 오늘은 하는데 뭔가 자기 스스로 자제가 안 되는 그런 분들 여기 계시는 분 중에서도 계실 수 있고요. 혹은 나랑 정말 가까운 사람 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꽤 많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남성의 성인 남성의 25% 정도가 알코올 의존증에 지금 속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서 한 200만 명 정도에 속하니까는 꽤 많죠. 꽤 많고 청소년들도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은 통계적으로 첫 음주 경험이 대략 만 13세 정도, 중학교 한 1, 2학년 정도에 이제 이루어지는 걸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낯익은 사진이죠. 낯익은 장면이기도 하고 너무나 이제 친숙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사진을 보자마자 어떤 단어들이 좀 떠오르세요? 짠. 짠 하는 단어가 떠오르시는 분들도 있고요. 뭐 유하여 뭐 이런 게 떠오르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 머릿속에는 원샷 뭐 이런 게 떠오르는 경우들도 있고 할 거예요. 자, 우리나라 사회에 들어가면은 일단 뭐 대학교 들어가면 대학교 때 무슨 환영회다 이런 거 하면서 혹은 사회에 들어가면 이제 사회에서 뭔가 이런 통과 의례처럼 이렇게 술을 권유하는 이런 문화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일단은 알코올 중독이 진행되는 단계들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사회적인 음주 단계라고 그래요. 일단 필요한 자리가 되면은 이제 알코올을 술을 마시게 되는데 그다지 뭐 이렇게 직장 생활이나 가정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단계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금 더 잦아지고 문제 음주 단계라고 해요. 필요 이상으로 많이 마셔요. 남들보다 일찍 취해요. 그리고 남들은 안 마시는데 혼자서 계속 옆으로 마시고 있어요. 남들이 이제 1차 하고 끝나려고 하는데 야 2차 가야지 뭐 하고 이제 선동을 하거나 저녁에 이제 퇴근하려고 하는데 야 오늘은 내가 쏠 테니까 우리 저녁이랑 회식 한번 하자 뭐 한다거나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음주할 기회를 많이 주도하는 단계고요.
현재 직장인들 중에서 한 10명 중에 4명 정도가 여기에 속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진행되면 알코올 남용 단계라고 하고요. 일단 술만 마시면은 어떻게든지 끝이 날 때까지 멈추지를 못하는 그런 단계예요. 그래서 좀 이렇게 자주 필름이 끊기거나 이런 현상들도 경험을 하게 되고요. 이제 그 다음날 직장 생활에 좀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런 단계가 됩니다. 자, 이제 더 진행이 돼서 알코올 의존증 단계가 되면은 알코올 의존증도 초기, 중기, 말기로 나누게 돼요. 그래서 초기 정도 단계면은 일단 2, 3일 열심히 마셔요. 근데 몸 상태가 안 좋으니까 또 며칠 쉬어요. 그리고 나서 또 며칠 열심히 마시고 이런 게 이제 반복되기도 하고요.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출근하는 평일에는 마시지 않다가 이제 주말이 되면은 뭐 불금이야, 뭐 불토야 이러면서 아주 끝장을 보려고 하는 그런 패턴을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상생활은 간간히 그래도 가까스로 유지를 하는데 근데 사람들 만나는 게 조금씩 이제 귀찮아지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만나더라도 술 친구들만 이렇게 만나는 그런 패턴을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중기에 접어들게 되면 거의 매일같이 마셔요. 그냥 습관처럼 그렇게 마시게 되고요. 이제는 사람들 만나서 마시는 것도 좀 귀찮아요. 집에서 혼자서 그렇게 마시는 경우가 많아지고 좀 직장 생활에 어떤 곤란을 겪거나 가족 생활이 가족 관계가 악화가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제 더 진행해서 말기까지 가게 되면 이제 누가 봐도 의존증 환자예요. 상당히 그냥 술을 달고 살아요. 자, 근데 이 정도 단계까지 가면은 정말로 이제 치료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초기부터 좀 잘 주변에서 도와주는 게 좋고요. 일단은 초기 환자들은 그래도 내가 술을 너무 많이 마시는 거 아니야?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 끊어야 되지 않을까? 어떤 치료 의지가 좀 있어요. 근데 이제 중기 정도 되면은 내가 조금 이렇게 술을 자꾸 마신다는 게 부끄러워져서 내가 그렇다는 걸 사실을 좀 숨기려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치료하기가 오히려 더 좀 까다롭고요. 이제 말기 정도 되면 심리적으로 자포자기한 상태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모르겠다, 에라 내 인생 하면서 이제 뭐 자살 충동도 좀 많이 느끼게 되고 그렇게 되죠. 일단은 알코올에 대해서 좀 먼저 알아야 될 텐데요. 우리가 술을 마시면은 위하고 소장에서 흡수가 되죠. 소화기를 통해서 흡수된 모든 영양분들은 일단은 간을 거쳐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알코올도 간으로 통해서 이제 알코올 분해 효소에 의해서 아세트알데하이드라는 걸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근데 이 아세트알데하이드는요, 실제 에탄올에 비해서 독성이 한 20배에서 30배 정도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술 많이 먹다 보면은 막 토하잖아요. 그게 요것 때문에 그렇고요. 술 많이 먹은 다음날 막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고 하는 것도 이 아세트알데하이드가 아직 몸의 체내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게 이제 몸 전체적으로 흩어지면서 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키는데 일단은 한 20% 정도는 근육으로 가요. 그래서 근육이 좀 감소가 되거나 이런 경우들도 많이 나타나고 80% 정도가 이제 간으로 가게 돼서 간의 문제들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술을 자주 마시고 많이 드시는 분들이 보면은 근육량이 점점 이제 줄어들면서 몸의 전반적인 활력이 이제 줄어드는 경우들도 많고 그 다음에 이제 간이 좀 초반에는 부어요. 그러다가 이제 지방간이 됐다가 간형, 간경변으로 이제 점점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 간은요 90% 이상 기능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자각 증상이 별로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90% 이상 망가져서 자각 증상이 생기기 시작할 때쯤 되면은 이미 치료가 너무 늦어요. 그래서 평소에 좀 건강검진 하면서 잘 살펴보고 관리할 필요가 있고요. 그 외에도 좀 호흡이 가빠진다든지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거는 뇌입니다. 이제 알코올이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전환되는 그 지점을 많이 망가뜨려요. 그래서 이제 술을 자주 드시는 분들 중에서는 자꾸 기억이 좀 깜빡깜빡 한다든지 뭔가 이렇게 기억이 잘 안 나다가 술 한 잔 딱 마시면 그때 가서 뭐 기억이 난다든지 이런 경우도 이제 잘 생기고요. 이게 점점 심해지면은 이제 조금 기억력도 많이 떨어지고 성격도 좀 변화하게 되고 감정 기복도 좀 심해지게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치매, 알코올성 치매로 빠지게 됩니다. 심장도 좀 리듬이 빨라졌다가 느려졌다 이렇게 불규칙한 리듬을 띄기가 쉽고요. 그래서 중풍이나 고혈압의 가능성들도 많이 높아지게 되고 췌장염이 좀 생기는 경우들도 많고요. 그 다음에 위장이나 소장이 직접 알코올에 의해서 손상이 되기 때문에 염증이 생기거나 아니면 속이 쓰리거나 배가 아프거나 이런 증상들도 많이 나타나게 되죠.